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경호 씨가 인사 온다고 하거든? 언제쯤 시간 괜찮을까? 너 꼭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니? 경호 씨가 뭐가 어때서 그래?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 미술 선생인데 직업도 탄탄하지도 않고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미술학원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제가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영 탐탁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 직업이 미술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엄마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하필 미술을 하는 사람을 사귀고 그러니? 미술하는 사람이 뭐가 어때서? 예전부터 예술하는 사람은 배 곱는다는 말이 있잖니. 그림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그런 사람이랑 만나고 그래. 미술학원 운영하면서 나름 괜찮게 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무엇보다도 사람이 엄청 착해서 마음에 들어.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뭐해. 능력이 없는 걸. 엄마, 지금도 학원 운영하면서 충분히 잘 벌고 있다니까. 제가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저 탐탁지 않다는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엄마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엄마, 그때 엄마 친구 지순이 이모가 소개해준 그 남자 벌써 잊은 거야? 엄마 말대로 능력만 좋았지. 그 남자 완전 찌질이었잖아. 그때 엄마도 기겁을 해놓고 또 그런다. 제 말에 엄마가 움찔한 채 당황한 듯해 보였는데요. 사실 그동안 엄마가 지인분들을 통해 소개팅을 주선해줬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영 꽝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직업만 좋았지 인성이 영 바닥이었거든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신이 난 채 말을 꺼냈어요. 얘, 너 내 친구 지순이라고 알지? 당연히 알지. 근데 지순이 이모가 왜? 지순이가 말이야. 아주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준다지 뭐니. 엄마, 난 이제 소개팅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말도 꺼내지 마. 이번에는 진짜라니까. 남자가 공기업 다닌다잖니. 공기업이면 직업도 탄탄하고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만나봐. 엄마가 어찌나 압박을 하던지 어쩔 수 없이 소개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며칠 뒤 소개팅 자리에 나갔다가 경기를 한 채 돌아왔답니다. 대화를 하는 내내 남자는 자기 자랑을 하기 바빠 보였어요. 제가 이래봬도 고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려대가 명문대 중에 명문대잖아요. 네, 그렇죠. 고려대면 명문대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서울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고 과를 보고 가다 보니 고려대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원래는 제가 서울대 졸업한 거나 다름없다 그 말인 겁니다. 아,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서 승진도 엄청 빨랐거든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팅 전에 엄마와 지순이 이모가 워낙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 최대한 기분을 맞춰주려 맞장구를 쳤는데요. 사실 우리 회사에서 지방대 나온 선배가 몇 명 있는데 아무래도 명문대 나온 저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방대 나와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절대 명문대는 못 따라오거든요. 결국 제가 선배들 다 제치고 승진했습니다. 근데도 그 선배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죽으나 사나 회사를 다니더라고요. 그 모습에 역시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싶었답니다. 사실 우리 같은 명문대 출신들은 여기 나가도 바로 이직이 되겠지만 지방대 나온 사람들은 어디 이직이나 되겠습니까? 요즘은 나한테 굽신굽신거리면서 비위 맞추느라 바쁘던데 불쌍해서 그냥 봐주고 있거든요. 만약 하영씨가 저랑 결혼하게 되면 대우받고 살 겁니다. 라는 말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입안에 음식이 여기저기 튀기도 했고 능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성과 예절은 최악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엄마 친구분이 소개를 해줬기에 내색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을 했고 잠시 후 식사를 한 뒤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를 갔는데요. 소개팅남이 계산을 하려는 모습에 제가 말했어요. 저기 더치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 연봉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먹은 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이제 보니 하영씨는 된장녀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보면 볼수록 제가 찾던 사람이거든요.
소개팅남이 어찌나 큰 소리로 웃던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더치페이를 하자고 했지만 소개팅남이 어찌나 우겨대던지 그냥 양보한 채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기대 가득한 얼굴로 물었어요. 사진 보니 얼굴도 아주 괜찮던데 어땠어? 완전 꽝이야, 꽝. 뭐? 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만나서 내내 지 자랑만 하다 갔어. 거기다 인성도 별로인 게 지방대 나온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고. 그 정도였어? 너 혹시 마음에 안 들어서 오버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엄마 딸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라며 제가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소개팅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자를 보다가 경기를 하고 말았는데요. 문자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보자면 하영씨,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첫 데이트인데 하영씨 말대로 더치페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보니 하영씨가 진취적인 여성 같아 보이던데 불편해할까 봐서요. 문자를 보다가는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제가 계좌번호를 물어봤는데요. 하영씨, 제가 음식값이 많이 나와서 이러는 건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오로지 하영씨가 기분 나빠할까봐 더치페이 하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로 지금 입금해드렸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다시 문자가 왔는데요. 역시나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드네요. 근데 제가 지금 통장 내역을 확인해보니 끝자리 금액은 안 보냈더라고요. 하영씨 성격상 모든 걸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남깁니다. 그 말에 소개팅남의 문자를 다시 확인해봤는데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의 끝자리가 100원 단위이길래 그걸 생략하고 보냈더니 지적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급히 100원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보내고는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주자 엄마도 차마 더 이상 묻지도 못한 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소개팅 같은 건 하지 않은 채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가 없다면 굳이 무리해서 결혼을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나이에 떠밀려 억지로 결혼하는 걸 혐오하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우연히 회사 선배 집에 놀러 갔는데 선배 남동생이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놀란 채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혼자 사는 거 아니었어요? 혼자 사는 거 맞는데 엄마가 동생한테 반찬 좀 가져다 주라고 했다나 봐. 하영씨,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엄청 좋다. 밥 안 먹었지? 같이 밥 먹자. 봐봐, 내 동생이 밥상 다 차려놨잖아. 라며 선배가 저를 끌고 식탁에 앉혔는데요. 선배 말대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성격이 까탈스러운 성격은 아니었기에 선배 동생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정신없이 식사를 했는데 음식이 하나같이 다 맛이 있었어요. 그 모습에 선배가 놀리듯 물었습니다. 거봐, 내가 맛있다고 했지? 이 부대찌개는 내 동생이 끓인 것 같던데 맛있지? 네, 엄청 맛있어요. 우리 엄마 음식 솜씨보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끓인 부대찌개는 세상에 그런 맛이 없을 정도거든요. 왜? 엄청 맛있어서? 아니요. 이건 뭘 넣은 건지 아무리 먹어도 맛의 정체를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 아빠랑 제가 간을 다시 해서 먹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 부대찌개는 완전 천상의 맛인데요? 제가 선배 동생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는데요. 동생이 웃음을 참지 못한 채 크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선배 동생은 미술을 전공했고 미술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선배네 집에도 미술 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을 구경하던 제가 감탄하며 물었어요. 이 그림들 수채화죠? 오, 하영씨 그림에 대해 조금 아나 보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며 가며 주워들은 거죠 뭐. 근데 저는 이 수채화로 울창한 나무 그림을 그린 이런 그림들이 참 좋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이 그림은 직접 보고 그리신 거예요? 이런 마을이 진짜 있는 거예요? 제 물음에 선배 동생이 이과의 미술을 머금은 채 성심껏 그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많이 내성적일 것 같았지만 그림 이야기를 할 때는 눈빛이 반짝이며 신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뒤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자주 만나면서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경호 씨였어요. 경호 씨는 잘 우러난 사골곰탕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도 배려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이기적인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경호 씨에게 더욱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결심한 채 엄마에게 말을 했지만 엄마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기에 부모님께 통보하듯 말했어요. 이번 달 말 주말에 인사하러 올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이 결혼 반대하면 나 앞으로 계속 혼자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만나보고 판단하란 말이야. 알았어. 그럼 할머니한테는 엄마가 말할게. 할머니한테는 이미 말했지. 뭐? 그새 가서 말한 거야? 할머니는 엄청 좋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셨거든. 할머니는 경호 씨가 그린 그림 보고 싶다고 가지고 오라고까지 하셨는걸? 할머니가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랬다니까. 내가 보기엔 할머니는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제 말에 엄마가 입을 삐죽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할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뒤 거의 누워만 계셨어요. 할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부모님은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집에 모셨습니다. 덕분에 고모와 작은아빠네도 우리 집 근처로 이사까지 해서 수시로 오며 가며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집은 그냥 가족들의 사랑방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음식 솜씨가 전혀 없는 엄마를 위해 고모와 작은엄마가 수시로 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와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엄마에게 말을 했거든요. 애미야, 내가 이 와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한데 말이다. 왜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저기 말이다. 네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어머님 괜찮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기 음식 말이야. 진짜 미안한데 음식이 입맛에 맞질 않아서 못 먹겠어. 그냥 우리 딸한테 좀 얻어먹으면 안 되겠냐? 저는 괜찮은데 고모가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잖아도 이 근처로 이사 온다고 했으니까 음식도 가져다 주고 집에서 만들어 준다지 뭐니. 근데 애미 너 삐진 거 아니지? 할머니가 잔뜩 눈치를 보며 물었는데요. 엄마가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삐치긴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원래 음식에는 영 소질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한 달이면 많이 참으셨네요. 나도 양심이 있지. 이 와중에 음식 타령을 할 수는 없잖니. 애미한테는 맨날 미안하고 그래. 그냥 요양병원으로 갔어야 했는데 말이야. 미안하실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아프셨을 때 우리 집에서 몇 달이나 지내셨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프신 건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님 요양병원에 모시고 우리가 발 뻗고 잠이나 자겠어요. 우리 맘 편하자고 여기 모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다 동선에도 곧 이 근처로 이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네도? 동서도 참 마음이 여린 사람이잖아요. 처음에는 어머님을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모시자고 했는데 그럼 어머님이 왔다 갔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원래부터 음식에는 소질도 없었는데 저는 잘 됐죠 뭐. 라며 엄마가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가족들은 다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를 챙기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듯 가족들이 성신성의껏 할머니를 챙겼지만 할머니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느니 빨리 저 세상으로 가는 게 나은데 저승사자가 빨리 와서 데려갔으면 좋겠다. 할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내 누워만 있는데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거기다 자식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라며 할머니가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인연이라는 게 정말 있는 것일까요? 남자친구 경호 씨를 만나고부터 할머니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첫 인사를 오는 남친에게 그림을 가지고 와달라고 할머니가 부탁을 했기에
제가 남친에게 물었는데 남친이 기쁜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 인사날이 되었는데요. 남친이 한우 선물 세트부터 이것저것들을 챙겨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이게 다 뭐야? 그냥 좀 챙겨와 봤어. 남친이 해맑게 웃는 모습에 엄마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 듯해 보였는데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거든요. 실물이 훨씬 낫네. 키도 크고 무엇보다도 눈이 선해 보이네. 거봐, 내가 뭐랬어. 괜찮다고 했잖아. 진짜 진국이라니까. 식사를 하는 내내 예의 바른 남친의 모습에 가족 모두 흡족한 표정이었는데요. 작은 엄마와 고모까지 미소를 지은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과일과 차를 준비하던 작은 엄마가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말했어요. 형님, 사람이 아주 괜찮아 보이네요. 무엇보다도 인성이 아주 바른 것 같아요. 그렇지. 처음에는 미수라는 사람이라 좀 안 좋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참 괜찮아 보이네. 엄마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남친과 같이 할머니 방에 들어갔고 남친이 할머니께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할머니께서 한박웃음을 지으며 좋아하셨어요. 남친이 할머니께 그림을 선물했거든요. 이걸 나한테 주는 거라고? 네,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참 예쁘다. 어쩜 이리도 예쁘게 그렸을까나. 그림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던 할머니를 보며 남친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할머님, 이건 제가 준비해온 건데 혹시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이게 뭔데? 수채화 물감이랑 붓 그리고 스케치북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물감이랑 붓을? 아영이가 지나가는 말로 할머니께서 전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다고 했거든요. 남친의 말에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는데요. 남친이 미술 학원을 운영한다고 하자 할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중얼거리셨거든요. 나도 예전에 그림 그리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 그림을 꽤 잘 그린다는 소리도 들었었거든. 지금 태어났으면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면서 살았겠지.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던지라 지나가는 말로 남친에게 말을 했던 건데 남친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미술 용품들을 가지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남친의 선물을 받아들던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는데요. 신기한 듯 미술 용품들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으니까요. 그 모습에 남친이 미술학원 선생님답게 간단하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처음에는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던 할머니께서 조금씩 용기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남친은 돌아갔고 인성 바른 남친의 모습에 가족들 모두 마음에 드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종일 누워만 계시던 할머니께서 어느 날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기, 나 작은 의자랑 책상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 예? 의자랑 책상이요? 그림 그리는 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근데 의자랑 책상이 없어서 영 불편해서 그래. 정말요? 근데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할머니의 말에 엄마가 작은 책상과 의자를 사서 놓아드렸는데요. 그 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1, 20분 동안 앉아 계시던 할머니께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셨고 나중에는 2, 3시간도 거뜬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신기했던 것이 남친을 손자마냥 생각했고 남친도 자주 집에 와서 할머니 그림을 보곤 했는데 볼 때마다 감탄을 했습니다. 할머님, 진짜 그림 배워보신 적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니까. 왜? 그림이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잘 그리시는데요?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칭찬하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이잖아요. 이 그림이라는 것도 약간은 재능을 타고나야 하거든요. 근데 할머님은 재능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어디를 그리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내가 살던 동네를 그렸어. 그때는 아궁이에 장작을 떼서 굴뚝에서 연기가 났거든. 그 커다란 솥단지에 밥을 하면 누룽지가 나오는데
그 누룽지 맛이 아주 기가 막혔어. 거기다 세상 떠난 언니랑 나랑 아궁이에다 콩도 꺼먹고 고구마도 꺼먹고 그랬거든.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혔지. 그때가 그리워서 우리가 살던 고향집을 그려본 거야. 집 앞에 커다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 그림을 보며 할머니가 어찌나 신난 표정으로 설명을 하시던지 우리 모두 넋을 놓고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얼굴에 생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졌는데요. 고모는 그동안 할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미안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엄마 꿈이 그림 그리는 거였는지 몰랐는데 그림을 저리도 즐겁게 그리는 모습에 참 많이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영이 남자친구가 우리 집 사람이 될 인연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렇네요. 처음에는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나 걸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복덩이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 어머니 건강이 정말 좋아지셨잖아요. 거기다 하영이랑 경호가 모시고 산책도 다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사람이 확실하다니까요. 그렇잖아도 둘이 좋아서 저러고 있는데 빨리 결혼시킬까 해요. 라며 엄마와 고모가 입이 닳도록 남친을 칭찬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 준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집에 놀러온 남친이 할머니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님, 저는 조금은 색다른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색다른 결혼식이라니? 제가 나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할머니께서 그린 그림을 결혼식장 곳곳에 전시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결혼식장에서는 흔쾌히 허락해줬거든요. 내 그림을 전시한다고? 그러다 좋은 날 사람들이 비웃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비웃다니요. 할머니 그림 진짜 최고라고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는 청첩장 드리러 교수님께 다녀왔는데 식사하시면서 할머니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감탄까지 하시더라고요. 뭐? 교수가 감탄까지 했단 말이야? 에이, 나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소리지? 아니라니까요. 할머님 그림에는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 마음을 참 편하게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날 남친이 어찌나 정성스레 설명을 하던지 할머니 얼굴이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 예식장에 할머니 그림을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친의 말은 절대 아부라는 말이 아니었던 것이 할머니 그림에서는 정말로 알 수 없는 따뜻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거든요. 드디어 결혼식 날 예식장에 할머니 그림이 전시되었고 조금은 다른 모습에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 웨딩 사진을 토대로 그려진 그림도 꽤 많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색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감탄한 채 사진을 찍는 모습에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는데요. 결혼식이 끝난 뒤 할머니께서 남편 손을 잡고는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우리 손주 사이 덕분에 평생의 소원을 이뤘어. 고맙네, 고마워. 다음에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전시회 열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그림 그리셔야 해요. 라는 남편의 말에 할머니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답니다. 그 뒤 할머니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져갔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데요. 며칠 전 친정에 갔더니 할머니께서 그림에 열중하시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